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토부에서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주택 통계를 보면서 2026년 공급 부족설과 지방 부동산 위기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어려우시죠? 분양부터 갭 투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상식까지 쇼킹 부동산 멤버십 영상 주 3회 영상에서 무주택자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떠먹여드립니다. 멤버십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토부 주택 통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 통계를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미분양 주택수예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얼마나 된다? 66,000호가 발표됐습니다. 전월에 69,000호보다 3,000호 줄어들었어요. 자, 3월달까지만 해도 미분양 주택수가 10만호가 넘을 거라고 했었고, 이렇게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PF 부실 확대 시나리오, 그에 따라서 부동산 폭락 시나리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이 좀 잠잠해졌어요. 자, 왜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것을 좀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미분양 물량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시행사들이 분양을 못하도록 올스톱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 통계다, 진짜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요, 통계상으로는 미분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주택 통계에서 주목받는 것은요, 미분양 통계가 아니라 오히려 착공 실적이에요. 자, 6월 누계 기존 수도권 주택은 48,5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했고요. 지방 역시도 43,9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4년간의 주택 착공 통계, 상반기 통계보다도 훨씬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이 착공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년에서 3년 뒤 입주 물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한 달 전에 한번 영상 제작한 게 있었죠. 최악의 2025년, 절망의 2026년. 왜냐면은 2025년에 무슨 일이 있다? 둔촌주공부터 광명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 대부분이 2025년에 입주해요. 그래서 단지 규모 큰 아파트 단지 보면 대부분 2025년에 입주하네? 야, 이거 물량이 적지 않겠구나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2026년부터 거짓말처럼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장 막바지에, 사업 막바지에 있는 것들이 정말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는 사업 막바지에 있는 것들은 끝나가고 이제는 이제 초기 정비사업장 위주로 남아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공급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방부동산도 한번 체크를 드릴게요. 지금 뭐 신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방부동산, 지금 지방부동산 어떻게 되나요?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특히 대구, 부산, 광주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부동산 하락의 원인은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리 하나 올렸다고 이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기준금리 3.5%에서 예금금리 5% 절대 안 나와요. 자, 원래 3.7에서 8% 나와야 되는 예금금리가 5%까지 뛰었던 거는 자금 경색, 유동성 부족 상황이 겹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3년 만에 5-5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단시간에 급등해버리면요,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하락장 기간을 길게 봤던 이유는요, 바로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에 따른 대세 하락과 같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대세 하락기, 2010년대 대세 하락기, 이때처럼 오랜 기간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때하고 이번에는 하락 모델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이런 하락장은요, 공급 확대에 따른 대사락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공급이 한날 한시에 다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오랜 기간 쏟아지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분양 수요 다 줄어들고 전세율만 몰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공급이 진행되는 수도권은 하락, 그리고 지방은 선방, 그래서 좀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은요, 수도권 지방할 거 없이, 그리고 매매나 전세할 거 없이 동시 급락을 한다는 겁니다. 왜? 목돈의 가치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의 하락장과 지금의 하락장이 원인이 다른데 같다고 봤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집값 하락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간단하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만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달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였다가 올해 2월달에 예금금리 3.5%, 대출금리 4%, 잘 받으면 3% 후반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 지방 모두 1월에 바닥은 찍게 됩니다. 전세도 1월에 바닥을 찍게 된 거죠. 자, 수도권 지방 모두 다 1월에 바닥을 찍은 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 회복은 좀 다르게 나타나요. 도대체 지방은 언제 회복할까요? 일단은 회복 순서가 있다 말씀드렸죠. 분양 또는 미분양 물량의 수요가 몰리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에 몰리고 준신축과 재건축, 마지막으로 구축으로 수요가 몰리더라. 그러면은 지방이 언제 회복될 건지 보려면은 분양이나 미분양 물량부터 체크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은 그 미분양부터 줄어야 된다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현재 지방 분양 시장 중 분위기가 좋은 곳은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미분양이 적은 지역의 중심 지역, 좀 비싼 지역들 중심으로 분양해서 나오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나 창원시나 또는 지금 전라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급지 지역 중심으로 분위기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지방 지역은 언제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이것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미분양 물량부터 감소하고 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지역에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고 막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의 수요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대구 광역시 이야기가 나오죠.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 한번 볼게요. 작년 12월 달에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였어요. 수도권 지역 1만 1000건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대구 한 광역시의 미분양 물량이 수도권 전체를 넘어섰네. 정말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2023년 6월에 101,409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0.4% 감소했네. 자, 이거 감소한 거 뭐 지금 당장 뭐 시장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지속성을 보면서 시장 회복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이게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는 것은 뚜렷한 회복 신호로 보셔도 되기 때문이죠. 자, 다른 지역도 살짝 볼까요? 대전 지역이 작년 말에 미분양 물량이 3,239호였는데 현재 1,729호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14.7%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 울산 지역도 작년 말 3,575건에서 올해 5월까지 4,000건까지 늘어났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526건에 확 줄어들었네. 좀 변화가 보이고 있죠. 여길 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전과 세종 지역은 이미 아파트 상승거래, 기존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미분양이 많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회복세가 상급지 중심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좀 더 확산되기에는 좀 뚜렷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준금리 3.5%가 지방까지 모두 상승시킬 유동성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좀 더 상승 범위, 회복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란을 한 부대에 담지 말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아무래도 그 지방 지역이 앞으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다 갖다 팔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올인 정책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유동성 있게 좀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통계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미분양 물량 주택 감소 현황을 보면서 접근하시면요, 실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는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서 양극화 가능성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